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중동전쟁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이랑 보험사한테 묶어놨던 규제를 대폭 풀어서 무려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혁권 금융위원장이 16일에 서울에서 저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핵심이 뭐냐면 은행이랑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확 풀어서 최대 98조 7천억 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 74조 5천억 원, 보험업권에서 24조 2천억 원인데요. 합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자본 규제 완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이나 보험사는 우리가 맡긴 돈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너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은 반드시 쌓아놔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자본적립 규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비상금 쌓아놓으라는 거죠. 그 비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은 안전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밖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금융당국이 한 건 뭐냐면 그 비상금 기준을 좀 낮춰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쌓아놓고 있던 돈을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일단 은행 쪽에서는 과징금 같은 대규모 손실을 위험자산에 반영하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확 줄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은행이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로 큰 과징금을 받았다고 해봐요. 지금까지는 그 과징금 금액의 약 7배를 위험가중자산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반영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과징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였는데 이걸 3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충분한 보상이 완료되고 법적 분쟁이 끝나면 아예 위험 산출에서 빼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 쪽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위험 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춰줬고요. 적격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 계수도 49%에서 35%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위험 계수라는 건 뭐냐면 보험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이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숫자로 매긴 건데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사가 더 많은 비상금을 쌓아야 하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 숫자를 절반 이상 낮춰줬으니 보험사들이 벤처기업이나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놨느냐 하는 거예요. 배경을 좀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중동전쟁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난 3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6.1% 올라왔는데 이게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이후로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특히 원유 수입 물가는 83.8%나 폭등했습니다.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5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두바이유 가격을 보면 중동전쟁 직전인 2월 27일에 배럴당 71.2달러였는데 3월 말에는 무려 169.75달러까지 올랐어요. 2배가 넘게 뛴 거죠.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비용이 치솟으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금융에서라도 숨통을 틔워주자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인 거예요. 이혁권 금융위원장도 확보된 자금 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중동 사태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결국 금융사들의 안전장치를 줄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실 대출이 늘어나거나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나면 그 피해는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안전장치를 줄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하고 그러려면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번에 보험사의 적격 인프라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AI 기반 시설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인프라 특례로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건데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뉴스는 에너지 쪽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16일에 서울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전오사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안에 대해 노조 측이 공감 의사를 표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발전오사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전력 체계를 보면 한국전력이 송배전과 판매를 담당하고 발전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이렇게 5개 회사가 나눠서 하고 있어요. 2001년에 한전에서 분리됐는데 당시에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5개 회사가 사실상 비슷한 일을 하면서 중복 투자도 생기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노조도 이 점에는 동의한 겁니다. 5개를 하나로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인력 전환안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갈라진 게 있는데요. 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안에 대해서는 노조가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전담공사를 따로 만들면 기존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통합된 하나의 공기업 안에서 같이 하자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위해 분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입니다. 탈석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면서 석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재생에너지에서 흡수해야 하고 직무 전환 교육이랑 정원 인정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하위직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참 미묘한 발언이죠.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형태가 바뀌는 거지 변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거죠. 정부는 현재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르면 다음 달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에너지업계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좀 황당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금융감독원이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기 같은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한 보험사 쪽에서 별도로 보험 판매 시간을 만들어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쿠키 만들러 갔다가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니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판매 방식이에요. 금감원이 조사해보니까 적금이랑 비교해서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잘못 설명한 녹취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게 본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서 경제적 안정을 돕는 상품이거든요. 저축 목적으로 적합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적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설명해서 가입시킨 거죠. 이런 일이 쿠키 클래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웨딩 박람회에서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해놓고 목돈이 필요하시죠? 라면서 종신보험을 권유하거나 회사 사내교육이랑 연계해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주 타겟이었던 거죠.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 등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고요.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내 자료와 녹취 등을 보관해서 나중에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벤트나 행사장에서 보험 가입 권유를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금보다 낫다, 원금 보장이 된다. 같은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다룬 3가지 뉴스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챙기려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도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